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오늘은 먼저 참 귀한 분 한 분이 이제 지구 여행길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어제 제가 부흥을 들었는데 이종우 센터장님, 저는 이제 바이사이드에서 일을 했고, 그분은 이제 애널리스트였죠. 그러니까 셀사이드에 있는 거죠. 셀사이드의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은 주가를 따라가죠. 주가를 따라가지 미리 뭐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셀로 내리지도 않고, 주가가 올라가면 바이 레포트를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쓰는 게 대부분이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 이제 내려가는 방향대로 계속 레포팅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김영익 교수님하고 또 한 분 이제 우리 셀사이드에 있는 분 중에 가끔 제가 운용하던 시절에도 참고하던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이종우 센터장님이셨어요. 근데 올 봄에 제가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뭐 요즘 의술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금방 쾌차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부음을 듣게 되니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귀한 쓴소리 하는 분 한 분이, 바른 말씀 하시는 분을 이제 우리가 한 분을 잃은 거죠. 시장을 따라가면서 의견을 내는 건 쉬워요. 오르면 더 오른다 그러고 내리면 더 내린다 그러고. 그런데 시장하고 다르게 의견을 내면 엄청난 비난과 시달림을 받아야 돼요. 특히 이제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분이면 이제 그런 얘기를 꼭 이제 해서 욕을 많이 드시고 그랬죠. 옛날 제가 여러 번 기억이 있는데, 인프라 뽑을 때 그분이 안 된다고 얘기를 막 하셨고, 또 아모레퍼시픽이 액면 분할 전 350만 원 가고 이럴 때 이거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바이오 주식들을 많이 갈 때도 이거 가하다고 얘기하셨고, 여러 가지로 이분은 뭐 시장이 막 이렇게 미친 듯이 가면 거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한 다음에 꼭 이제 바른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같이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떨 때는 불편하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나 막 좋아라고 내 펀드에 많이 있고 그 주식이 막 올라가는데 오늘 레포트에 혹은 또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아유 그거 아닙니다 이러면 불편하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비중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시장에서 자기만의 목소리,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델, 밸류에이션 모델이 됐든 예측 모델이 됐든 또 자기 경험에 기반했던 시장 의견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데가. 투자시장이 이게 타인의 돈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타인의 돈과 관련된 거를 누가 막 좋다고 막 주식 사서 잘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막 이거 버블이에요 하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애널리스트 분 중에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자기가 비난받을 걸 각오하고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 분이 이제 몇 안 돼요. 특히 이제 매크로 쪽에는 제가 존경하는 김영익 교수님이 항상 그러셨고, 이제 이분은 이분대로 자기 모델로 모델링해서 말씀을 이제
전해주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이 안타깝게 62년생이시니까 저보다가 2살 선배세요. 학교는 한 학년 선배거나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하여튼 귀한 분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참, 마음이 막 그래요. 결코 왜 대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애널리스트셨어요. 제 기억에 많은 시간 동안 이제 그분은 셀 사이드에서 저는 바이 사이드에 있었지만 많이 저도 참고하고 어떨 때는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운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애널리스트 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 보면 진짜 애널리스트라는 직업도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매니저만큼 수익률에 스트레스는 안 받겠지만 대신 또 그분이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최근까지도 유튜브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경제 원탑이라고 해서 저도 가끔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편찮으시니까 안 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이건 따로 말씀드린 이유가 참 귀한 분 한 분을 빨리 우리가 이제 이별하게 된 거죠. 안타깝고. 시장 의견하고 똑같은 얘기만 하면 사실은 참고할 게 없죠, 그죠? 참고할 게 하나도 없고 돈도 안 돼요. 근데 그게 롱이 됐든 이제 바이가 됐든 세일이 됐든 간에 시장과 다른 의견 해주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많아져야 이 투자 시장이 훨씬 건강해지고 그렇게 우리 또 개인 투자가 분들께도 매일 똑같은 바이 레포트만 쭉 있으면 사실은 볼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누군가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시장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게 귀에 쓸지언정 한번 귀담아서 저 사람이 왜 저런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삼가 명복을 빌고, 남아있는 유가족분이 또 계시잖아요. 다들 남은 생에 다 행복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명복을 빕니다. 자, 그럼 이제 시향할까요? 미국 금리가 요즘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4.3대로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3분기 때 4.9% GDP 성장 나왔던 거가 일시적인 거다. 그래서 이제 아마 4분기부터는 이제 다운될 거다. 그럼 뭐 소매지표 얘기도 하시고 CPI 나온 것도 하시고 다 하실 것 같아요. 매크로 전체는 이제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 막 시장 꼬꾸라져가지고 2,300 가고 이럴 때는 힘내자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아연 시장 분위기가 달라져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게 미국 금리 이슈예요. 그다음 이제 뭐 이팔 전쟁 얘기는 이제 사람들 별로 안 하시죠. 그래서 이제 금방 제 생각에 금방 뭐 지금 휴전을 했어요. 휴전을 했는데 뭐 조만간 워낙 이제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와는 달리 주변 아랍 국가들하고 관계가 좀 많이 개선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저렇게 막 심하게 싸우려면 미국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도 유럽도 다 이슬람권 인구들이 많이 유입돼 있어요. 4차 중동 전쟁이 있을 때와 비교했을 때는 그게 벌써
1970년대니까 50년 전 일이잖아요. 이슬람권이 인구를 많이 놓잖아요. 애를 많이 놓으니까 뭐 평균적으로 뭐 6남매, 뭐 5남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구들이 그쪽 아래 중동 벨트에서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위가 일어나는 거야. 이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또 미국의 그 정치 지형도 달라져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유권자이기도 하니까 그 이제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2050년이 되면 이슬람권 인구가 범기독교권, 그러니까 뭐 유대교,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그다음 일반 교회, 성당, 뭐 이거 다 그 인구보다가 많아진대요. 그럼 인구 구조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세계의 정치 지형도 많이 달라지죠. 그 사람들이 다 북핵에선 이제 개발된 나라로 많이 이주해 가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그 고려를 해보면 이 전쟁은 오래 안 갈 전쟁인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지금 또 잠시 잊혀져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언론에 봤더니 거기 어떤 그 우크라이나 병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탄약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탄약 가지고 있는 숫자보다가 러시아 보병들이 인해 전술로 더 많대요. 그 이제 러시아가 또 인해 전술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하여튼 그 전쟁은 제법 오래 갈 것 같아요. 지금 잠시 잊혀져 있는데 28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뭐 흐지부지 되거나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 경감되고 그리고 유가도 안정이 됐어요. 유가가 70불대 중반. 어젯밤에는 장중에 한때 막 71불도 가고 그랬어요. 그 오펙 회의가 연기됐다는 소식에. 그 오펙 회의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감산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데 합의해 놓고 또 몰래 증산하는 사람들이, 그런 국가들이 또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그 지난 일주일 사이에 뭐 글로벌에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죠. 이제 밀레이라고 극우파가 이제 됐어요. 중앙은행도 없앤다 그러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나라들은,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은 달러화를 자국 통화로 쓰는 나라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뭐 파나마라든지 뭐 이런 몇 군데가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남미 권역에서 경제 규모가 제법 커요. GDP 기준으로 뭐 전 세계 22위든가 뭐 제법 크단 말이에요. 거기 또 석유도 많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걸 한다 그러니까 자국 화폐를 없앤다고 그러니까 그건 또 결과를 지켜봐야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에 큰 이슈가 없어요. 오직 돈과 관련된 거는 미국 금리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이제 경기는 이제 내년도 전망할 때 언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GDP가 2% 조금만 넘으면 한 2.5 정도 내년에 나오면 연착륙이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진짜 골디락스죠. GDP도 그 정도면 뭐 괜찮고 그러면 또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거니까 대략 뭐 연평균 CPI가 한 2%대 이렇게 나오면 그 명목 금리가, 이론상 금리가 한 4% 정도 보는 거죠. 그러면 한 100bp 정도 뭐 금리를 미 연준이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 금리 전망 관련해서는 미국에 있는 IB들도 전망이 서로 틀려요. 골드만삭스는 내년 연말에는 돼야 내릴 거라고 그러고 다른 데는 또 일찍 내릴 거라고 그러는 데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연준은 데이터 의존적이니까 그걸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서 체크해야 돼요.
막 신문에 막 금리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물 건너갔다. 이제부터는 금리 안 올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항상 체크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유가 동향을 또 잘 보셔야 돼요. 근원 CPI는 안 들어가지만 일반 CPI는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만에 하나 뭐 이팔 전쟁에 이란이 개입을 하고 해서 유가가 위로 치솟으면 CPI 올라가요 또. 그래서 세상 모든 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전체는 오늘도 코스피가 좀 올랐죠. 조금 올랐고, 오늘 밤하고 뭐 내일인가 추수감사절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은 쉬어요. 쉬고 오늘 일본 시장도 쉬었고, 우리 시장은 오늘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라가지고 2,500을 넘어가 있어요. 그럼 2,300에 대비해서는 거의 뭐 제법 오른 거죠. 한 9% 올랐나요? 그러면 뭐. 자, 섹터별로는, 오늘은 IT 말고 오늘 라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저는 라면을 구조적 성장주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는 경기 방어주가 아니에요. 근데 실적 나왔다고 좋은 실적 나왔고 미국 금리 떨어지니까 얘는 방어주가 그동안 퍼포먼스니까 들고 팬다 그러고 그거 다 되돌려 놨어요. 그런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PER이 10배예요, 10배. 영업이익 기준이 아니고 순이익 기준으로도 이번 분기 나온 어닝 곱하기 4하면 지금 시총이 한 1.5조 정도 하고 있으니까 PER이 10배예요. 글로벌 식품 회사들 다 PER 17배 정도는 받거든요. 피어 대비 엄청 싼 데다가 앞으로 또 공장을 또 하나 증설을 하잖아요. 25년 정도 되면. 그럼 뭐 하여튼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증설하는 건데 그건 최종 수요를 또 우리가 봐야 돼요. 그죠? 기업이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그게 다 팔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하드웨어 회사들이 팔릴 줄 알고 공장을 지어놨는데 안 팔리면 비용이 갑절로 들어가요. 스크랩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PER을 높게 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이유, 하여튼 또 라면 얘기하다 옆길로 갔다. 그래서 계층별로도 지금까지 라면 그러면 뭐 불황형 비즈니스고 또 가난한 사람들만 먹는다 그러고 이랬잖아요. 어제 그저께 영국의 일간지가 라면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제는 중산층으로까지 라면 소비가 번져가고 있대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전 세계 라면 소비를 이제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이 이제 제일 많이 먹는데 이채로웠던 게 네덜란드가 4위더라고. 아니, 네덜란드가 라면을 또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아. 미국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막 지역별로도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또 이채로웠던 게 인도도 거기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중국, 인도, 미국도 지금 막 시장이 개척되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니,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도 탑에 랭크되어 있어. 그럼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인구 많은 순서대로 1, 2, 3, 4등이에요. 1958년도에 일본의 회사가 라면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1958년생이죠. 라면 나이가. 근데 급속히 이제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이게 최근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와, 요즘 치킨 한 마리 시키면요. 택배비, 배달비까지 해가지고, 배달 얘기하니까 또 로봇 생각나네. 하여튼, 배달비 포함해가지고, 한 2만원 정도 해야 돼요. 근데 라면은 엄청 싸잖아요. 그런데다가 얘는 이제 조리의 편의성이 있죠. 그럼 또 이제 사람들, 그럼 다른 식품 회사는 또 좋지 않을까? 그 회사들하고 좀 다른 점이요. 유통기간이 틀려요. 얘는 유통기간이 제법 길잖아요. 그런데 일반 신선식품은 유통기간이 짧아요. 그죠? 그리고 코카콜라처럼 이 라면 맛을 결정짓는 거는 면을 어떻게 튀기느냐, 거기에 노하우, 그리고 또 하나가 스프의 맛.
그건 또 이게 어떤 영업 기밀들이죠. 그래서 라면을 끓여보면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코카콜라처럼 진짜 성장기, 코카콜라보다 더 성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카콜라는 이미 전 세계에 다 퍼진 거잖아요. 퍼졌는데, 공산국 국가에 다 퍼졌는데, 얘는 아직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물론 우리나라 라면 회사 것만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 원조인 일본 회사들도 많이 팔아요. 파는데, 어쨌든 지역적으로도, 그 다음에 소비하는 계층도 이제 하위층에서 중산층으로 위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단가가 싸요. 그 가성비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은근히 얘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통기간 문제, 조리의 편의성, 또 중독성, 그 다음에 지역적 확장, 그 다음에 또 계층 간의 확장. 그래서 저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싸요. 밸류에이션도 진짜 싸요. 하나도 리레이팅 된 게 없어. PR 10배인데 뭐 그건 성장하는데. 근데 그거를 방어주로 잘못 이해하고, 방어주라는 거는 그 어닝의 변동폭이 작아서 경기 영향을 안 받는 거 있잖아요. 가령 통신주 같은 겨. 그거는 국내에만 플레이하니까 뭐 통신요금 따라서 어닝이 늘었다 줄었다 하지. 갑자기 뭐 전 국민이 아이고 통신비 많이 나오니까 나 이제 전화 안 할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아닌데 불구하고 며칠 전에 때려가지고 제가 막 속으로 막 얼마나 제가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요. 가고 특히 이제 밸류가 싼 라면 회사를 더 선호하죠. 왜냐하면 싸니까. 싸니까. 그래서 아마 위가 제법 열려 있지 않을까. 장기 투자할 만하다. 그래도 제가 단기 주가는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단기 주가는 제가 몰라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뉴스에 보면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 그분이 CEO죠. 그분이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전 세계 음악 시장을 평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음악 회사들이 한두 곡만 히트 시키고 그걸로 이제 돈 벌고 이랬다면 이분들은 진짜 음악 공장을 지향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지역별로 다변화시키고 부르는 가수조차도 이번에 새로 출발하는 캐츠 아이라고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뭐 6개월 동안 심사회가 6,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미국 여성 한 분, 스위스 한 분, 필리핀 여성 한 분, 한국 여성 한 분, 요 네 나라인데 네 나라의 출신 물론 어떤 나라는 2명, 우리나라가 2명이든가 하여튼 그래가 6인조예요. 6인조 걸그룹이 이제 출발해. 그룹 이름이 캐츠 아이야. 아마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한국 여성으로만 된 걸그룹 보다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더 잘 될 거고 스위스 여성분이 섞여 있으면 또 그분은 또 유럽에서 또 커버를 할 거고 왜 우리 그 블랙핑크에도 태국 출신 분이 계시잖아요. 참 블랙핑크 영국에서 무슨 훈장 받으셨더라고. 그래서 각 나라의 정서에 맞는 다양하게 그걸 이제 음악 산업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라틴 음악까지 진출하신대요, 이제. 그래서 저는 좋아해요. 얘는 뭐 하드웨어 회사처럼 뭐 공장 짓는데 돈 들어가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 데다가 국경도 없죠. 물류비도 안 들어. 뭐 굿즈는 물류비가 들겠지만 음악은 그냥 스트리밍 라인을 타고 가는 거잖아요. 각 나라들의 문화에 맞게끔 전 세계적인 평화의 메시지 이런 걸 전달하는 건데 저는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제가 단기 주가는 몰라요. 하여튼 어떤 펀드 매니저가 됐든 지금이 또 11월이잖아요. 12월 이렇게 되면 펀드 매니저 교체도 있고 그러면 뭐 막 그 얼마 동안 지지부진하고 이러면
막 로스컷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다가 밸류에이션도 싸. 오늘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모든 애널리스트는 주가를 따라다니거든요. 이제 목표가를 낮췄어. 38만 원 갖고 있던 걸 31만 원으로 낮췄어. 그러면서 K-팝의 아니다. BTS의 군 공백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한참 지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31만 원이면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30% 디스카운트 한 거래요. 목표가가. 근데 거기에서 지금 또 30%가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글로벌 피어 대비해가지고 지금 50%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싸요. 우리나라에 여러 섹터가 있는데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 우리 시장이 열려 있잖아요. 그럼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똑같은 동종업을 하고 있는 데라면 글로벌 피어 그룹하고 비교해서 자기들이 롱하고 숏하고 뭐 우리 시장은 열려 있는 시장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럼 뭐 저는 기초적으로 뭐 그 20만 원 깨고 내려가는데 거기다 대놓고 막 계속해서 판다고 가정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죠? 또 확장성도 있고. 또 오늘 뉴스에 보니까 거기 이제 정국 씨라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솔로 신곡을 발매했는데 한국 시장에서만 초동 앨범이 214만 장인가 얼마 팔렸대. 와, 최고래요, 최고. 당일 기준으로 하루에. 하여튼 엔터는 그렇고요. 엔터는 이제 회사마다 많이 틀려요. 색깔도 다르고 전략도 틀려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어디에 포커싱 하는지 그거를 또 경영자가 가끔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야, 이 양반이 진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위산업 쪽에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제 하나 시스템이 저걸 해요. 제주도에서 위성을 쏘아 올려요. 원래 정부 항우연 기술이었는데 민간으로 이전해서 민간 주도의 위성이 처음으로 쏘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또 그 회사는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요즘 계속 올라. 기간 투자할 때 계속 사. 그래서 10,000원대 초반에 있던 게 오늘 15,000원대까지 올랐어요. 짧은 시간에. 그거는 이제 그 우주항공 관련된 어떤 정부의 스탠스, 그다음 우리나라가 갈 길, 거기에 또 우주항공 관련된 기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테슬라도 화성 탐사, 스페이스X 뭐 단 분리하고 뭐 이랬다 그러지만 어쨌든 그건 어려운 기술인데 그래서 되게 잘 가요. 그리고 참 우려스러운 일 중에 하나이긴 한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국방비도 내라 그럴 거고 부담해라 그럴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자기 안보는 자기가 지켜야 돼.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진영 논리이기 때문에 대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켜줄게, 우크라이나도 우리가 지켜줄게, 대한민국도 우리가 지켜줄게. 자기 동맹 얼라이언스 퍼스트잖아요. 트럼프는 아메리칸 퍼스트라니까요. 그러면 각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군비 증강해야지 뭐. 군비 증강해야 된다고요. 이제 그래서 아메리칸 퍼스트로 가고 이렇게 되면 전 진짜 얼핏 이런 걱정도 들어요. 그러면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탐을 좀 더 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쪽 동네 시끄러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고. 하여간 지금 시대는 다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분명해요. 우리 인류가 평화로웠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방산회사들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고 어닝도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수주도 많아요. 분기 어닝도 막 폭증하는 구조에 있어요. 그건 또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IT 회사들은 최근에 좀 이제 각광을 받고 좀 올랐었죠.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 새로운 수요가 종전에는 PC, 핸드폰, 서버 이 세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핸드폰에는 낸드 그 반도체가 들어가고 나머지 서버하고 PC에는 D램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데가 이제 생겼죠. AI 서버에 들어가는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장에 80% 점유하고 있는 그 시장에 우리는 뭐 이렇게 바운더리 형식이거나 그걸 걔들이 설계하는 회사들이니까 거기다 우리가 납품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HBM이고 새롭게 하나 또 생긴 게 있어요. 제가 전에 유튜브 찍어서 말씀드렸던 on device AI 그런 쪽에 또 그쪽에 칩이 또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뭐 점점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 로우 파워 DDR. 그런데 또 홍콩에서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또 전략 상품으로 내그런 게 또 LLW든가 뭐 또 뭐 하여튼 아유 힘들어 죽겠어 그냥 자꾸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어찌 됐든 전력 소모가 적은 메모리 반도체예요. 핸드폰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그거 넣었다고 해서 핸드폰이 1시간 만에 방전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AI가 구동되는 거죠.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그러고 있는 중이고. LG 이노텍은 내년도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또 떨어졌는데. 그 다음, LG전자는 뭐 항상 꾸준하죠. 꾸준하고. 얘는 이제 IT 내에서 가장 방어적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의 SDI 뭐 이런 여기는 이제 최근에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요가 좀 줄어서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가야 될 길인데 개별 소비자들 입장에서 주머니 사정이 따라갈 건가 말 건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회의하고 있는 중이고 다만 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거나 셀 회사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열심히 팔아요. 정말 죽으라고 팔아제끼는 중이야. 그러고 있고 그리고 또 수요가 이제 공장은 짓겠다고 그러는데 수요가 안 따라오게 되면 그게 참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죠. 근데 차량의 전동화는 어차피 가야 될 길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우리 인류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전기차로 가고 차량을 전동화하고 전동화를 해야 자율주행이 가능해져. 자율주행은 뭐 진짜 이제 로보택시 이런 건 많이 다니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도 다니고 중국 우한에도 다니고 중국 우한에는 그 전체 택시 중에 로보택시가 뭐 40%라 그러던가 60%라든가 하여튼 신문 기사에 제가 그런 거 본 게 있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컨선들이 있죠. 이제 수요가 부진하고 그럼 수요가 부진한 거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현상이 왜 생겼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러면 왜 생겼을까? 그러면 이제 각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 나라별로 요금 체계도 다르고 에너지 요금 체계가 틀려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요렇겠구나 싶을 것 같고 화학 쪽은 요새 중국 경제가 좀 좋고 그래서 괜찮아요. 뭐 이렇게 많이 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솟구쳐 오르지는 않는 채로 그냥 쏘쏘하게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도 전통 산업이라 가지고 막 급등하거나 그러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또 로봇 잘 나가요, 그죠? 두산 로봇은 뭐 진짜 보름 만인가 보름 만인가 얼마에 보름도 안 걸린 시간에 뭐 배나 올랐대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AI 때문에 그래요. AI하고 로봇이 합쳐지니까 시장 개화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냥 깡통은 못 굴러 다니잖아요. 근데 AI 칩이 들어가니까 걔가 생각할 수 있어지니까 이제 근데 로봇 회사들 아직 이익은 안 나요. 이익은 안 나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너무 막 테마성으로 많이 오르면
그때 막, 와, 여기다 그러고 잘못 쫓아가면 또 일정 구간 고생할 수 있어서 조심조심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우리 시장 내에서 지금 제일 핫한 데가 AI하고 로봇 관련된 것도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이제, 자율주행 쪽도 함께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뭐 그 관련된 어떤 기업도 요새 주가가 잘 가고 있죠. 그래서 투자하는 거는 미래를 보고 해야지 자꾸 과거 지향으로 옛날에 좋았던 거 생각하면 돈 벌기가 어려워져요. 자동차는 미국 금리가 만약에 이제 좀 이렇게 주저앉게 되면 자동차 수요는 늘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현대차는 신차 사이클에 진입해요. 원래 신차가 없는데도 엄청 팔았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는데 실적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잘 안 가잖아요. 살짝 부러지기도 하고 그 이유는 내년도 그러니까 항상 그래 피크아웃이다. 피크아웃일지 아닌지는 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신차 사이클에도 들어가고 이 회사가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장에서 저평가하는 PER 3.9배 정도 거래하고 있으니까 정말 싸게 거래되죠. 배당도 주고 싸게 거래한 이유가 이제 피크아웃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가봐야 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원래 실적 발표 딱 하고 나면 좋은 실적에 팔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좋은 실적 나온 회사들 주가가 일시적으로 부러질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선 성과가 계속 올라요. 뭐 레포트 제목이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뭐 그렇게 또 돼 있어요. 또 너무 자극적이죠. 올라갈 일만 남았는지 아닌지는 이제 지켜봐야 하는데 그 회사가 이제 내년도에 글로벌에 잠수함 발주가 한 80조 정도 있답니다. 그래서 잠수함은 척당 한 2조 정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수주하면 대박 나는 거죠. 걔가 이제 그 회사가 잠수함을 수주하면 거기 무기 체계는 누가 하나예요. 거기다가 공급하고 그러겠죠. 같은 계열사니까. 그래서 조선주도 잘 가려서 투자하셔야 돼요. 그냥 범용 상선,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저부가가치 제품이에요. 현대 미포가 PC선을 많이 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중국이 막 잘하는 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LNG선도 옛날에는 굉장히 고부가치선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최고 고부가가치 선박이 뭐냐? 함정이에요, 함정. 그래 누가 함정을 잘하나.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조선주 내에도 방산주가 생기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해요. 이번에 현대중공업에서 그 건조한 구축함 있어요. 어제 뭐 이렇게 사진도 크게 나와가지고 뭐 길이가 170m, 건물 4층 높이. 그럼 그게 진짜 배수량이 8,000톤. 야, 그러면 엄청 큰 배예요. 근데 조선사들이 드디어 이제 분쟁의 세계가 오니까 하나 둘씩 이제 군함 시장으로 옮겨가는 그게 훨씬 돈이 더 확실히 벌리는 시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시장을 좌우할 양도세 이슈는 아직 남아 있어요. 어떻게 될지 결과를 더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시장이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주식들이 잘 되는 시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매도가 없어져가지고 예전에는 좀 올라가고 그러면 공매도를 자꾸 때리니까 못 올라갔는데 이제는 막 열심히 막 이렇게 개인들이 뭉쳐서 사면 이제 뭐 갖다가 때릴 사람이 없으니까. 철강 이제 얘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튬 값하고 관련. 리튬 값이 오늘 아침에 봤더니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2650불 톤당 또 많이 내렸어요. 아주 많이는 아니고 며칠 전에 지난주가 21,350불인 거니까 또 주금주금 내려와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리튬을 가져가서 전구체를 만들고 전구체를 만들어서 배터리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리튬 수요를 보면 리튬 가격을 보면 전기차 마켓 전체 수요를 좀 가늠할 수가 있어. 공급이 새로운 리튬 생산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근데 리튬 공급량도 뭐 조금씩 생기겠죠. 얼마 전에 엑스모빌도 뭘 한다 그러고 아칸소주에 뭐 400만 톤 뭐 그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튬하고 니켈 가격 내년도에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그 강산에서 그 염호에서 생산을 해서 에비타 마진이 얼마 나오는지 그걸 이제 내년을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은 리튬 수산화 리튬 생산 원가가 톤당 2만 불이래요. 근데 지금 가격이 2만 650불이면 진짜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하방이 생겨야 돼요. 저는 하방이 생길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섹터 전체에 조금 이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것들은 조금 이제 하방은 저지되는 그런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뭐 그냥 쏘쏘해요. 미국의 모더나라고 우리 코로나 때 엄청나게 올랐던 우리도 모더나 백신을 맞았잖아요, 그죠? 와, 바이오 주식은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그때 한 500불 갔던 것 같은데 요즘 주가를 보면 모더나가 얼마 하고 있냐면 거의 4분의 1토막 난 것 같더라고요. 아주 주가가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좋다 그러면 그러고 나면 다시 싸게 살 기회를 주니까 우리 또 AI 진단하는 우리나라에 몇 개 회사들이 있어요. 뭐 루닛, 뷰노, 딥노이드, JLK 각자 잘하는 영역이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뭐 그 증자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증자 받은 사람은 만약에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일 이제 유상 신진주가 상장이 돼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 회사도 그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인터뷰를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한국의 그쪽 진단계의 애플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봐야죠. 이제 지금까지는 스토리로 갔었고 이제 지금부터 2, 3년 동안에 장기적 계획을 만들어 펀더멘탈로 보여줘야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 와, 요즘 플랫폼 기업들 전 내년에 어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카카오는 막 안 좋은 얘기 나왔을 때 3만 몇천 원 갔다 요즘 5만 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좋고 나쁘고 하는 건 가격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이브도 이제 플랫폼 회사로 이제 슬슬 옮겨가겠죠. 내년 되면 위버스가 유료화되고 할 거니까. 그러면 뭐 내년도는 미국 금리가 이제 오르지 않는 구간, 내리는 구간에 가면 저런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아프펌해요. 그런데다가 밸류도 싸고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이제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슈퍼컴퓨터 이번에 뭐 세종각 그것도 뭐 그 자기가 삼성전자보다가 더 연산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왜 하냐면 이 플랫폼 회사들이 결국은 뭐 자율주행 세상, 로봇 세상 이런 거랑 다 관련이 있어요.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고 앞으로 이제 한 단계 확장해 나가는 뭐가 생길 수 있어요. 거기다가 네이버 웹툰을 내년에 미국에 상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나스닥에 상장하겠죠.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만 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가 많이 났다가 이제 거의 애더머니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또 거기 뭐 상장하고 그러면 그때 또 막 우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주가는 하방 경직성이 세요. 재작년에 그 비대면 그럴 때는 인기가 무지 많았잖아요. 온 국민이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마음대로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가격은 더 싸져 있는데. 자, 그래서 밸류도 비싸지 않고, 어닝도 뭐 그렇게 깨지지 않았고, 새로 그 플랫폼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다음은 비용 절감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요즘 또 게임 회사 얘기하시는 분들이세요. NC소프트를 다시 보자. 뭐 이래요. 그래, 저도 이제 열심히 그런 분들 주장도 들어보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별 자신이 없어요. 또, NC소프트 말고도 게임 회사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게임의 문화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크래프톤은 실적은 잘 나왔더라고요. 시장 컨센 대비는 잘 나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세상이 수시로 변해요. 요즘 제가 새벽에 뉴스 배달을 하다 보면, 와, 정말 이렇게 빨리 변하나 싶을 정도로 변하는 것 같아요. 정말. 테헤란로에 배달을 로봇이 합니다. 길 가다가, 하이, 안녕, 이리 진짜. 걔가 횡단보도도 건너가고, 엘리베이터도 타고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현대 자동차의 싱가포르 자동차 공장 하나 지었잖아요. 거기는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로봇들이 쭉 있어요. 하여튼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앨런 머스크가 영국 어떤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얼마 안 있어서 터미네이터가 나온다고. 구글에서 AI도 레벨을 5단계로 나눠놨어. 그 중에 제일 높은 레벨 5가 되면 슈퍼 휴먼이 된대. 사람보다 지능이 훨씬 더 뛰어나대. 그럼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지, 진짜. 터미네이터 세상에 오지 말아야 돼. 거기까지는 절대 개발 금지. 개발하면 안 돼. 자, 그렇게 시간 정리 마치겠습니다. 항상 깨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돈 벌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요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저도 따라가기 힘들어 죽겠어요. 매일 뭐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새로운 단어가 나오고, 무슨, 이번엔 뭐가 개발됐다, 또 자기가 그 투자하고 있는 섹터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 뉴스 검색 꼭 해보시고,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증권면 자주 봐봐야 소용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